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잔소리 하실 때 항상 출연하던 등장인물이 있어요. 바로 엄마 친구 아들이죠. 성격, 인성, 인간관계, 능력 등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나를 압박해오면 물론 때론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선사하기도 하죠. 이와 비슷하게 여성분들과 썸을 타면서 과거 연애 얘기를 듣다 보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남자예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녀를 성욕을 채우는 용도로 이용하거나 그저 유해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의 존재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남자는 얼마나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던 걸까, 혹은 이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이 지지리도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들며 머리가 복잡해지게 만들죠. 나쁜 남자는 대체 어떤 존재길래 거의 대부분의 여성의 과거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이번에는 나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쁜 남자라는 단어에서 나쁘다는 뜻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서 그 관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영상에서 다룰 나쁜 남자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하고 시작할게요. 제비처럼 여자 등쳐먹으려는 나쁜 새끼 말고요. 아니면 약 20여 년 전에 나온 영화 나쁜 남자의 주인공처럼 맘에 드는 여자를 팔아 넘기거나 약물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게 끌어들인 악한 남자 말고요. 근데 이건 악한 남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부터 다루려는 나쁜 남자는 요즘 나쁜 남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즉 매력있고 재밌고 인기도 많지만 여자한테 마냥 잘해줄 것 같진 않고 적당히 즐기며 만나면서 왠지 바람을 피울 것만 같은, 그래서 여성을 너무 애타고 속상하게 만들고 많이 울릴 것 같은 그런 부류의 나쁜 남자를 말합니다. 나쁜 남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대충 나열했더니 설명이 중구난방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나쁜 남자의 특징 몇 가지, 나쁜 남자에 빠져드는 이유와 같은 제목으로 나쁜 남자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 영상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특징들 중에 저도 공감이 가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중 중요한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쁜 남자의 매력 중 중요한 하나는 자기 확신입니다. 여기서 자기 확신이란 건 남자로서 자신의 매력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의 연애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남자의 매력이란 건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 돈이 많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감, 자존감, 강한 멘탈이나 자기 확신 등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태도를 여성이 매력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나쁜 남자가 매력적인 이유이자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여성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상대 여성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썸을 타는 여자분이 나는 남자를 만날 때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이야. 난 사귀기 전까지 한 달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한다면 많은 남자들은 여성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서로 간의 의견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발생하여 여성과 관계가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동의를 해줍니다.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소신이 있고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남자는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말에도 일리가 있네. 솔직히 난 네 생각이 이해는 되지만 100% 동의하진 않아. 꼭 길게 썸을 타며 알아간다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썸의 특성상 연애도 아니면서 연애하는 사이에 지켜야 하는 에티켓 같은 게 생기잖아. 그러면서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우리가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을 때보다 연인관계에 들어섰을 때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맞다면 차라리 빨리 관계를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는 여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남자와 시작을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 와 같이 상대 여성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잘 전달할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서 전달하는 모습은 자신감이 있게 느껴지고, 이는 곧 여성에게 이 남자는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여자로 하여금 상대 남자가 쉽게 다룰 수 없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이 매력의 속성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불안정성이에요.
매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고 호감과 비슷한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적어도 이성관계에서 매력은 불안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매력적인 이성은 상대 이성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해요. 매력적인 이성은 쉽게 다룰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동성의 경쟁자에게 그 이성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짐과 동시에 관계도 일정 부분 불안정해지죠. 이렇게 매력이 가진 불안정한 속성은 매력적인 이성은 상대 이성을 불안하게 한다는 명제를 성립시키지만 역으로 상대 이성을 불안하게 하면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말도 돼요.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하죠. 물론 한국에서는 노홍철님이 하신 말씀으로 더 유명한데요. 이 말은 행복이라는 원인으로 웃음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가 고정값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걸 방금 전 언급한 매력적인 이성은 상대 이성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한다는 말에 적용해보면 상대 이성을 불안하게 하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존예의 여자분과 연애를 하면 썸을 탈 때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만날 때마다 그녀의 예쁜 모습을 감상하느라 바쁘잖아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는데 나를 기다리며 폰을 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만 봐도 설레잖아요. 그 외에도 그녀의 높은 외모 가치로 인해 대충 아무렇게나 있어도 자연스럽게 화보가 되는 그렇게 바라만 봐도 설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4년 5년 만나면 어떤가요? 그래도 예쁘죠. 역시 예쁜 게 최고. 그런데 그녀가 관리의 달인이라 세월이 4, 5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외모 가치를 유지했다고 가정해도 예전만큼 설레진 않을 거예요. 그녀가 여전히 예쁘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높은 가치를 처음 얻었을 때는 행복지수가 극도로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에 적응을 합니다. 오래 만난 존예 여친에 대한 설렘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런데 그런 여친에게 어떤 남자가 대시를 해온다고 가정해볼게요. 심지어 그 남자는 잘생겼고 능력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남자에게 여친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마음이 극도로 불안정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뻤지 하며 그녀의 외모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항상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던 그녀의 매력에 대해 상기시키게 되겠죠. 불안하게 하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에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매력의 불안정성이라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나쁜 남자의 본질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나쁜 남자는 이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이 부분을 여자들은 나쁘다고 인식하게 돼요. 보통의 남자들은 상대 여성의 이러한 불안감을 드러냈을 때 각자의 방법으로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죠. 누군가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연락하는 텀을 줄이거나 현재의 상황이나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주기적으로 찍어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조금 더 자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쁜 남자는 이걸 안 해요. 불안해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일으켜 관계를 일정 부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 이성이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함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녀들의 과거 연애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나쁜 남자로부터 배울 점입니다. 나쁜 남자는 확실히 이 불안정성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관계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면서 매력을 증폭시킵니다. 대부분의 스윗하고 착한 남자분들은 매력적인 여자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다가 상처 입고 나서 나도 나쁜 남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나빠져야 할지 모른 채로 그냥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어줍잖은 팩폭을 하며 일침을 날렸다고 정신승리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남자들이 진짜 되고 싶은 건 그냥 나쁘기만 한 남자가 아니라 이 영상에서 주되게 다루고 있는 매력적인 나쁜 남자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 이 불안정성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상대 여성이 너 여자 많을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남중 남고 군대 나왔고 여사친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연애도 안 한 지 엄청 오래됐고 지금 연락하는 건 너밖에 없어 하는 말과 함께 쩔쩔매며 극도의 안정감을 주는 말을 하는 남자와 글쎄, 많아 보이나? 하며 흘리듯 애매한 답을 하면서 상대 여성으로 하여금 여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남자 중에 어떤 남자가 더 재미있고 매력적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업로드 주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다음 영상을 일주일 안에 업로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댓글도 달리고 조회수도 평소보다 2배가 넘었더라고요. 물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 더 열심히 노를 저어볼 테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맨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